안녕하세요. 7주차 대학원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요즘 좀 학교에 저게 생겨서 이제 학교에 좀 2주간 학교가 폐쇄됐죠. 봉쇄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고요. 이제 모든 과목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과목이 지금 처음 4주간은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2주간은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7주차고 다음 주는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기말고사 죄송합니다.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면 일주일까지는 그렇고 한 3, 4일 시간을 주면 그거를 풀어가지고 저희한테 이메일로 제출하는 거. 총 인원이 4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요. 특히 그 중에 한 문제는 논문, 텀페이퍼, 논문과 관련해서 어떤 논문에 대해서 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론 연구하는 것까지 연구 목적 배경하고 그거 외에 우리 수업한 거 한 2문제 정도 더해서 3문제 정도 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여기는 여러분들이 학부 때 많이 다 공부를 했던 건데 이 글로벌 마케팅에서는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과 관련돼서 학부 때 다 공부를 한 건데 지금 학생들 보면은 학부 때 공부를 경영학을 안 한 학생도 있고 또 한 학생들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제가 매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진행할게요. 궁금한 사항이 뭐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전화를 하고 또 문자나 카톡을 하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는 다 아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챕터 3는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트레이드 환경. 레퍼런스 자체는 우리 써오던 키건 앤 그린, 피어슨의 키건 앤 그린 칠판 글로벌 에디션 그걸 이용한다는 거. 제가 이런 말을 꼭 밝히는 건 매 시간마다 밝히는 건 이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이분들 책의 내용을 쓴다. 이런 걸 꼭 밝혀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대학원생이 됐다는 거는 학문의 길에 들어선 거니까 그런 것들 항상 밝히는 그런 습관을 하기 바랍니다. 러닝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세계무역기구, 그죠? 글로벌 무역 관계, 국가 사이의 글로벌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WTO,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제 WTO 체제가 1947년인가요? 1947년. 거의 지금 70년 정도 된 거죠. 그죠? 70년이 좀 넘었나? 하여튼 70년이 넘은 WTO라는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 그래서 경제를 부흥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WTO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그러니까 이게 해국 대우, 최애국 대우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무역 협정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우선권을 주고 협력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선호하는 그런
네 가지 주요 카테고리에 대해서 뭐 비교하고 뭐 설명한다. 비교하고 대조한다. 뭐 이거고요. 세 번째 이 챕터 목적은 그 나프타. 미국의 나프타죠. 나프타 그 서명국들 사이에 어떤 무역 관계에 있어서의 역학. 뭐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죠. 뭐냐 하면 원래 나프타가 탄생한 거는 그 미국의 자본 그리고 캐나다의 자원 또 멕시코의 뭐 노동력 이거를 가지고 같이 해서 EU라든지 그 일본 그 당시에 그러니까 70, 80년대에는 이코노믹 트라이드라고 해서 세계 경제를 주름 잡는 세 가지 큰 경제권이 있었는데 하나가 나프타, 또 하나가 EU, 하나가 재팬이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나프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PTA 그러면은 결국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입니다. 네 가지 주요한 PTA 라틴 아메리카에 그리고 그거 각각에 대한 핵심 멤버들 뭐 그거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EU 유로피안 유니언과 유로존이 이제 그 화폐가 통일됐죠. 커런시가 통일된 거. 그거에 따른 어떤 레셔넬 하면 이론적인 근거, 뭐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조직들, 지역적인 조직체들 활동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중동이 사실은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기 뭐 석유, 원유 때문에도 그렇고 또 세계의 뭐 어떤 화약고라고 해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요. 옛날에도 이제 제가 저거 보면 이제 식민지 시대에도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동이나 그 옆에 있는 서남아시아의 인도 이런 데를 뭐 유럽 각국, 특히 영국 중심으로 한 유럽 각국들과 또 러시아가 계속 이 항구를 찾아서 남하했죠. 그 사이에 투쟁이 많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책을 보면 그때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벌어진 그 지역을 놓고 쟁탈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중동이 하여튼 세계 경제에 있어서 세계사적으로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종교도 다 여기서 생겼고 그리고 또 뭐 고대나 뭐 중세에 있어서 또 엄청난 영향을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 줬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를 확장시키려는 그 글로벌 마케터의 주로 이슈 이제 이 뭐 아프리카 지역은 죽은 땅으로 경제 개발이 안 된 땅으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새로운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런 큰 흐름이 인구가 많고 출생률이 높고 그래서 이 지역이 BOP 시장, 이 바텀 오브 더 피라미드 시장으로서 말하자면 전 세계를 피라미드라고 봤을 때 이 좀 저소득층,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비록 그 인당 소득이라든지 이런 건 낮지만 실제로 인구도 많고 이제 소득이 낮고 경제 발달 수준이 낮다는 건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또 하죠. 그래서 그거를 BOP에 대한 연구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8가지 이게 지역으로 나눠져 보니까 많았는데
결국은 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요한 지역기구, 무역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이제 가트 체제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테리프 하면은 이 관세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뭐 그래서 가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뭐 이 멀티레터럴 다자간이라는 거. 우리 바이레터럴 하면 쌍자간, 쌍무간이고 멀티레터럴은 여기에 낀 여러 국가들 각각이 모두 관련이 되는 다자간 협의체고, 그리고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래야 모든 구성원들한테 좋고 경제도 발전하고 인류 평화에 기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글로벌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이 Preferential Trade Agreement라고 하면 PTA는 is a mechanism that confers special treatment on select trading partners. 그러니까 무역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대우, 네?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그래서 뭐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최혜국 대우니 뭐 the most preferential treatment agreement 하면 어디랑은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제일 유리한 조건을 해주는 국가와 똑같은 조건을 해주게 돼 있는 거. 그래서 PTA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관세다. 그러면 어떤 나라랑 무관세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 협정에 따르면은 다른 나라랑 할 때도 최혜국 대우를 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무관세를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커스텀스 유니언은 logical evolution of free trade area. 그러니까 자유무역지대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화한 그런 뭐 관세 뭐 이걸 그냥 동맹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커스텀스 유니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커먼 마켓 이거는 이코노믹 경제적 통합의 다음 단계로서 뭐 공동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믹 유니언은 경제 공동체는 builds upon the elimination of the internal tariff barrier. 영내에 있어서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그죠? 영내 뭐 관세 장벽을 없애고 공통의 또 외적인 장벽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그 영내에 있어서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요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자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뭐 자본이라든지 그런 거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관세 동맹, 뭐 공동시장, 경제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EU, 유러피안 우리 유니언이라고 그러죠. 네? 경제 공동체. EU가 탄생하게 된 어떤 그런 과정. 그래서 점점 더 그 영내국 간의 그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 간에는 말하자면 국경을 없애는 거죠. 경제적 의미에서 무역에 있어서 국경을 없애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익히 다 아실 텐데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이제 나프타라고 그러면은 뭐 나프타도 뭐 다 알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의 3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 협정으로 1994년에 정식으로 발효됐어요. 그런데 94년에 발효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가 그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해서 2017년 8월에 상대국들과 이제 재협상을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94년에 발효가 됐으니까 24년 만인 2018년에 9월 30일 새롭게 합의한 무역협정을 만들었는데 그게 USMCA다. USMCA, United States
멕시코, 카나다 어그리먼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 책이 없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다음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그냥 한 거고요. 사실은 뭐 나프타 내용이랑 똑같은데 단지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들을 넣겠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자국 우선주의를 택했죠. 자국 우선주의를 택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일자리, 자국의 일자리를 뺏어가지 마라. 그래서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도 사실은 금융위기 때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2008년, 9년 금융위기 다음부터 이제 해외에 나갔던 사업체나 공장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든다든지 다시 본국을 향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USMCA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 조건을 좀 까다롭게 했다. 뭐 그런데 그 까다로운 조건이 미국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캐나다 같은 데서 상당히 저항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할 때. 그런데 어쨌든 뭐 안 하기 어렵죠. 미국이 뭐 힘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갖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놓고 지금 가운데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죠. 근데 좀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야 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뭐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니까는 아실 텐데 이제 나중에 이게 좀 큰 문제로 우리가 좀 어렵게 닥칠 거라고 생각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은. 네? 사실은 되는데, 크게 뭐, 이러다가 하여튼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살아가는 거는 어려워졌다가 다시 쉬워지고, 쉬워졌다가 다시 어려워지고, 이런 어떤 과정과 단계를 항상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살자. 지난번에 얘기한 이 국제화 단계에서 EPRG 모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유통기한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일반점, 잡화점처럼 널리 퍼졌다가 전문점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뭐 이렇게 널렸다 줄었다 줄었다 널었다 이런 식으로 하죠. 또 무역에 있어서도 자유무역주의로 갔다가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우리 저거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를 하니까는 하여튼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죠. 항상 노력은 하고 이거 노력은 하고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 이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미 나프타를 했으니까 이제 중남미를 통칭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러죠. 라틴 아메리카에 뭐 기구들이 많아요. 센트럴 아메리칸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있고 이게 그런데 중남미는 이제 언어가 다 스페인어를 쓰다 보니까 시스테마 들라 엔테그라시옹 상트로 아메리카스 뭐 이래가지고 시카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남미 또 안데스 산맥의 뭐 커뮤니티에 또 있죠. 네? 뭐 그게 또 있어서 뭐 코무니나드, 안디나드, 뭐 무나시오네, 뭐 이런 CAN 이런 게 있고요. 또 사우스 메르코소르가 또 있죠. 공동시장. 또 카리비안 그 섬나라들 있죠. 카리브의 섬나라들, 카리비안 커뮤니티 앤 커먼 마켓, 카리콤이라고 있고요. 근데 하여튼 여기에 가장 큰 이슈는 트레이드 관련해서 글로벌 마케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저거예요. 그 미국 그러니까 북미 미국과의
전체적인 그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워낙 경제가 이쪽이 취약한 나라가 많죠. 그리고 뭐 지금 아마 베네수엘라 이런 데 굉장히 힘들고요. 여러 가지 또 어떤 그런 범죄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고 요즘 또 브라질 같은 데 보면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도 많죠. 그래서 중남미 지역이 옛날에는 참 포텐셜이 있었던 지역인데 특히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는 굉장히 포텐셜이 있죠. 그리고 자원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 21세기 들어서 가장 떠오르는 시장이죠. 떠오르는 시장은 아시아 시장이죠. 아시아 시장은 첫째 이제 아세안 그래가지고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아세안 아시아 퍼시픽 시장이죠. 그래서 1967년에 아세안 6개국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리지널 6 country. 그래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앤 타일랜드 이렇게 6개국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때 67년도에 이 6개국을 보면 제3세계 동맹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 아세안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되고 괜찮은 나라들이었죠. 브루나이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해교 국가고 인구가 굉장히 작죠. 그런데 석유국에라서 굉장히 잘 살고 뭐 인도네시아는 뭐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일랜드. 필리핀이 요즘은 좀 어렵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발달했죠. 아시안권. 미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원조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되게 잘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95년도에 베트남이 이제 공산국가로서 들어왔고요. 다음에 97년도에 캄보디아, 라오스가 들어오고, 98년도일 거예요. 98년도에 이제 버마, 미얀마, 여기가 들어왔죠. 네. 다음에 마케팅 이슈 in the Asia Pacific reg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주요한 마케팅 이슈는 이제 이거는 꼭 동남아시아만 얘기하지 않고 아시아 전체의 그 마케팅 이슈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첫째 일본 시장을 마스터한다는 건 뭐 일본 시장을 정복한다고 볼까요? 일본 시장을 정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플렉서블하고 유연하고 또 야심차고 아주 장기간 몰입을 해야만 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마스터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과업인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미국 사람 입장에서 이 책이 이제 미국에서 쓴 책이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일본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일본 시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문화에 어떤 독특한 문화, 동양 문화면서 또 일본 문화로서 독특한 게 있죠. 독특한 문화와 이런 거와 또 어떤 상당히 뭐 앰비셔스해야 된다, 챌린징해야 된다,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일본에 이렇게 가보고 일본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외국 제품을 많이 안 써요. 일단은 국산품을 일본 입장에서 국산품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공략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마케터들은 이 일본의 게이레수 시스템, 게이레수가 뭔지 아세요? 게이레수가 계열.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벌 같은 거, 재벌.
계열, 재벌 같은 시스템인데 거기 보면 tightly knit corporate alliance 그러니까 아주 tightly 아주 knit라는 게 뭐죠? knit 그 실로 양모 같은 거를 이렇게 짠 그거잖아요. 그런 어떤 기업 간 협력 관계가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짜여 있다는 거죠. 그런 게이레스 시스템에 대해서 마스터해야만 한다. 정복해야만 한다. 알아야만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하는 마케팅 이슈는 뭐가 있냐면 그 일본에서 마케팅 되고 있는 소비재 패키지굿 말하자면 뭐 공산품이죠. 패키지굿 아는 공산품들 이 imported 수입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은 그 도메스틱 국산품이라는 거죠. 일본의 국산품들이 잉글리시나 프렌치나 저먼 영어, 불어, 독어로 라벨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 다음에 스스로 이제 글로벌 지향을 했죠. 그래서 뭐 우리는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뭐 글로벌 국가다, 세계 국가다. 그래가지고 했고 제가 일본에서 개항을 한 유명한 도시인 이제 고베에 가서 좀 살았었는데 거기 가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제가 그때가 2018년 이때 가서 한 6개월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개항 150년이더라고요. 18년이 개항 150년이니까 1868이겠죠. 1868년에 개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일찍 했죠. 개항을 그때 했으니까 개항을 했다라는 거는 그 전에 이미 많이 왕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이 코스모폴리탄 뭐 세계적인 그런 이미지 그리고 서구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래서 뭐 우리 뭐 의복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서구 사회를 많이 따라갔죠.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 다음에 일본도 상당히 미개하고 뭐 여러 가지가 국수적이고 다른 나라 침범해서 괴롭히고 이런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당했죠.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글로벌화를 미리 이제 추진해가지고 뭐 그 봉건사회라고 할까요? 그거를 일찍 벗어난 거죠. 아시아 그래서 이제 이 탈아시아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에서 마케팅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보니까 의외로 외국어로 된 그런 게 많다. 예, 일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뭐 그걸 지향하는 것 같아요. 서구를 뭐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좀 뭐 경향이 있지만 훨씬 심하죠 여기.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이번 주 초에 이 마스터스 그 골프 대회에서 일본 선수가 네? 이제 1등을 했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일본이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옛날에 뭐 우승한 선수도 있고 하니까 양용훈 선수인가요? 하니까 뭐 하여튼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책을 쓴 저자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마케팅 측면에서는 일본 시장을 뚫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이 내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 1억이고 잘 살고 하니까 그 80년대 90년대는 뭐 이코노믹 트라이아드라고 해서
세계의 그 세 가지 큰 경제권에 들 정도로 나라 하나가 그랬으니까 이런데 이제 공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명품 시장 같은 경우도 세계 명품 시장을 성장시킨 게 명품이 탄생한 뭐 유럽이나 미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이죠. 이제 명품 산업에서도 일본이 먼저 성장시키고 그 뒤를 따라간 게 한국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명품 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는 중국이죠. 엄청난 구매력을 가지고. 하여튼 그런 아시아 퍼시픽과 관련돼서 주요 이슈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EU죠. EU는 뭐 말 그대로 유럽의 국가들이고, 여기서는 뭐 주로 웨스턴이 우리가 정통적으로 얘기하는 국가들이고, 뭐 또 중부 유럽, 또 동유럽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마케팅 이슈를 주로 볼게요. EU에서의 마케팅 이슈에는 어떤 게 있나,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 보니까는 이제 4P 위주로, 마케팅 믹스 위주로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제품 측면에서는 이 하모나이제이션, 조화, 조화를 중시했는데, 조화라는 것은 컨텐트라든지 다른 프로덕트 스탠다드, 그러니까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 컨텐트라든지 여러 다른 제품의 표준이 일치시킨다. 이제 국가가, 유럽에는 국가가 많죠. 30개가 뭐예요? 40개도 넘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발칸반도 분화되고 러시아도 분화돼서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국가 간의 어떤 제품이라고 그러면 제품의 표준이라고 그러지, 어떤 제품의 성분, 컨텐트는 여기서 성분이겠죠. 그런 거를 표준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 결과 기업들은 제품을 이 어댑트 한다는 거는 우리 어댑테이션, 로컬라이제이션이죠.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제품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수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가 많은데 그 경제 공동체로 통일을 하면서 그런 걸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안 따라가는 나라가 이제 영국이죠. 영국은 기본적으로 우리 뭐 그냥 많이 느낄 듯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도량형을 안 쓰고 뭐 이렇게 야드나 뭐 인치나 파운드나 이런 거 쓰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 EU에서 탈퇴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가격 측면에서는 보다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어떤 유로존에서의 이 투명성을 개선시키고자 투명하게 하고자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싱글 커런시, 통화를 하나로 통합을 하면 실제로 가격을 비교하거나 같은 제품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 가격을 비교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쉽죠. 그리고 Common Guidelines on TV Broadcasting, TV 광고라든지 뭐 TV 광고를 위한 어떤 표준적인 그런 스탠다드의 뭐 이제 가이드라인, 공통의 그 가이드라인을 하기가 좋고요. 다음에 유통 측면에서는 어떤 트랜짓 다큐먼트, 뭐 이렇게 문서, 서류 같은 거를 전달한다든지, 이, 관세와 관련된, 관세겠죠? 그 세관 통과와 관련된 국경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세관 통과와 관련되는 어떤 이 포멀리티 하는 어떤 형식, 뭐 절차, 그런 것들이 이제 제거하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뭐 환경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읽기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냥 영어로 이렇게 다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책만 해도 벌써 13년 건가요? 그래서 꽤 시간이 지났죠. 최근에 이런 것들은 뭐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다 정말 어렵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이런 걸 추가를 한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원을 그거 하니까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그러면은 내가 이런 책을 쓰거나 이런 논문을 쓰면은 최근의 환경에는 이런 변화를 줘야겠다. 트레이드 인바이러먼트에는 이런 변화를 줘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찾아서 추가시키는 능력을 또 길러야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중동입니다. 미들 이스트. 중동은 중동은 뭐니 해도 사실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석유죠, 석유. 그래서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걸프만의 어떤 이런 협력체, 최근에도 그 걸프만에서 이제 배가 큰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론가 큰 컨테이너선이 막고 있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 못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지금도 그게 완전히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세계에서 큰 유통 이걸 아니면은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되니까 큰 저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오페크라는 물론 오페크가 Organization for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이렇게 되는데 이 중동에 있어서의 또 석유가 세계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석유 수출국 기구가 그동안 유가를 가지고 전략 무기화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과거보다는 상당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 석유가 많이 나고 우리 재생 에너지라고 그럴까? 대체 에너지라고 그럴까?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런 거고 이제 중동에서 마케팅할 때 주요한 이슈들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은 커넥션이 중요해요. 커넥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중국이라고 보면 뭐라고 그러죠? 관시라고 그러죠. 관시. 관계와 같은 연결, 커넥션이 중요하다. Connection is the key word in conducting business in the Middle East. 중동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다. 커넥션이다. 그래서 핵심 비즈니스라든지 가버먼트에서의 유명 인사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은 cut through red tape than those who do not.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떤 이 레드 테이프를 레드 테이프는 뭐죠? 레드 테이프즘 하면은 우리 그 비로크라시 관료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부 부처라든지 허가를 받는다든지 뭘 할 때 규제를 통과하려면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내야 되는 서류도 많고 잘 안 해주고 그런 걸 이제 레드 테이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걸 통과 못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우리 그 다음 단어 혹시 아세요?
이 프리딜렉션, 프리다일렉션 혹시 아세요? 이제 뭐냐 하면은 바기닝, 이 바기니래 뭐죠? 바기니 협상이라고 생각하면 negotiation.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 좀 협상하고 막 싸게 깎고 해글링하는 거,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걸 좋아한다. Predilection 하면 매우 좋아하는 거죠. Predilection for bargaining is culturally ingrained. 문화적으로 아주 뿌리 깊다 이거죠. 문화적으로 뿌리 깊고, 또 visiting business person 하면은 거기를 방문한 그 비즈니스 퍼슨은 어떤 오래된 구시대 방식의 어떤 해글링, 뭐 가격 흥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관련되는데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establishing personal rapport, mutual trust and respect. 그러니까 개인적인 라포로 하면은 관계죠.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상호 신뢰를 형성한다든지 존경심을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사업적인 관계를 성공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decisions are usually not made by correspondence or telephone. 의사결정이 이 correspondence, 어떤 서신 교환이라든지 그런 전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통 아랍 비즈니스 퍼슨은 아랍 비즈니스 퍼슨, 아랍 사업가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과 두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여튼 자기 자신과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개념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되게 이 속이 뭐 밝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옛날에 자료에서 보면 뭐 세계 4대 상인 뭐 그랬을 때 우리가 세계 4대 상인 했을 때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4대 상인 얘기할 때 중국, 인도, 아랍, 또 하나 누구죠? 유대인. 이렇게 네 민족을 세계 4대 상인이라고 그래서 아주 장사 잘하고 장사 수이 밝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이제 낙타 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서양을 연결하면서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요. 장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중동시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메일 도미네이티드 소사이티예요. 그래서 되게 그 피메일, 그러니까 여성들이 엄격한 제재나 통제를 받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이 그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20년 안 됐을 거죠. 제가 그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게 그런 거였고, 제가 이렇게 브루나이나 뭐 이렇게 아랍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여학생이 여자가 성인 여자는 혼자서 딴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남자를 만나려면 그게 뭐 사귀어서 만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인데 학생인다 좀 학교 외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려면 아버지나 오빠 아니면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금 현대적인 그 개념으로 보면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좀 특이한 문화를 아직도 견지하고 있는 사회죠. 그게 그런데 상당히 제가 그 사우디 사람이랑 한국에 이제 뭐 이렇게 파견 온 사우디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서 좀 친하게 지내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집을 방문할 때는 분명히
이제 집사람이랑 오고 자기 와이프랑 오고 근데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해서 같이 먹자고 그랬더니 그건 남자끼리 먹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이 또 부인들끼리는 또 이렇게 쇼핑이나 이런 걸 가고 아주 특이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중동시장에 들어가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또 그 독특한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뭐 요즘 여러분들 그 하이퍼 커넥트? 여기 아까 커넥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이퍼 커넥트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영상 채팅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자른가 뭐 그런 사이트도 있고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 이 가입자들이 영상 채팅인데 젊은 남자 여자들이 영상으로 채팅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해서 얼마 전에 뭐 1조 5천이다 뭐 이랬는데 그 가입자들이 중동이 많대요. 사실 우리나라엔 별로 없는데 중동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이제 드러나는 데서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걸 못하면서 이런 그런 영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은 되게 뭐 또 선호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억압을 하다 보니까 더욱 선호가 되는 거고요. 또 뭐 저런 얘기도 들었죠. 뭐 겉에 저 부르카라든지 히잡이라든지 검은색이나 뭐 흰색들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중동 사람들은. 중동 특히 여성들은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속옷, 뭐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든지 그런 속옷들은 중동에서 또 많이 팔린대요. 자기가 이제 자기의 어떤 인간이 그런 욕구, 베이직한 그런 욕구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겉으로 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걸 이제 뭐 다른 쪽으로 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인데 이제 아프리카에도 몇 개 저게 있어요. 뭐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뭐 경제 공동체 EC 또는 East African Community 하면은 동아프리카 커뮤니티 또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되게 크죠. 큰 대륙인데 거기에 이렇게 지역별로 이런 이제 공동체들이 커뮤니티들이 있는 거고요. 이 마케팅 이슈 인 아프리카 하면은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아프리카를 도와주려면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고 무역을 해라, 거래를 해라, 장사를 해라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저런 거 있죠. 뭐 누구를 도와주려면 그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진정 그 사람을 위하는 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trade not aid. 그러니까 원조를 하지 말고 무역을 해라, 거래를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네이션을 이제 도와주기 위한,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거 된 법률로서 이 이코노믹 리버레이션,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상당히 진보된 그런 법이 있고요. 이 법을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라고 하죠. 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라고 해도 2000년도에 조지 W. 부시가 서명했죠. 그래서 2000년도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관련되는 또 마케팅 이슈는 뭐냐 하면은 글로벌 텍스타일 쿼타가 뭐 2005년도에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 텍스타일 프로비전 아고아 그러니까 아프리칸 그로우스 앤 오퍼튜니티 액트에서의 텍스타일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규정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직도 논란이 많다. 컨트로버시얼하다.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전 세계에 매년 해외 직접 투자액의 3% 정도의 아주 낮은 액수만이 goes to 아프리카, 아프리카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저개발국, 개발도상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대륙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이 실제로 선진국에서 뭐 텍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예? 어떤 여러 대륙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그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야 여러 국가들이 좀 가난한 국가들이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할 텐데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는 그게 상당히 부족하다.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진출한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측면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결국 이거는 그 뭐 아무래도 기업을 하려는 환경이 아프리카가 뭐 열악하죠. 뭐 기후라든지 뭐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뭐 또 인력을 구한다든지 뭐 전기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게 사막이 많고 그러니까 열악하니까 제대로 투자해서 어떤 투자 수익률을 얻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까 수업 시간 처음에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어쨌든 그런 그 BOP 시장, 바텀 오브 더 피라미드, 전 세계를 소득 수준을 나눴을 때 이 삼각형으로 피라미드로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그 시장을 이제 하는 경제 개발을 해서 같이 새로운 수요처로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 수요처로 또 마케팅의 어떤 대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히려 나이키 신발 이런 건 더 많이 신더라. 더 좋아하더라. 농구 이런 거. 뭐 마이클 조단이라든지 유명한 농구 선수 뭐 아테쿠탄몬가 뭐 이런 선수들도 네, 그런 선수들이 이제 활약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꿈을 꾸면서 그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걔들도 소득은 낮지만 그런 명품 신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동화를 꼭 사십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또 뭐 아프리카의 독특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그 가발 같은 거 걔네들 막 머리 따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봐서 아프리카 시장에 대해서도 뭐 그냥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다들 뭐 좀 트렌드워칭.com trendwatching.com에 가면 Five Trends for the 2020s 2020년도에 5가지 추세 네? 트렌드 이게 나오는데 뭐 굉장히 첫 번째가 커넥티드 월드는 울트라 트랜스페어런트하고 트랜스페어런시가 투명성을 굉장히 요구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20년대에는 소비자들은 어떤 브랜드냐 하면은 퍼블릭 굿, 공공재가 그러면은 공공재라는 건 뭐냐면은 혼자 프라이빗 굿이 아니라 혼자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 방식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가치들을 공유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어떤 저작권 이런 것도 공유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혁명에 있어서 동참하도록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우리 뭐 공유 오피스, 뭐 공유 자동차, 뭐 공유 자전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벽이 아주 투명한 유리 같다. 그래서 투명한 세계에 있어서는 모든 기업들은 글래스박스, 유리 상자가 된다.
그래서 인터널 컬처와 퍼블릭 페이싱 브랜드 사이의 그 경계는 내부적인 문화랑 어떤 퍼블릭 페이싱 브랜드의 경계는 없어진다. 그래서 인터널 컬처는 자체가 내부적인 문화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것은 커뮤니티는 뭐 왕이다. 그래서 브랜드 메시지는 여러 형태로 하는데 뭐 힘을 잃고 있다. 그래서 커넥티드 월드는 커뮤니티와 콜라보레이션을 커뮤니티, 공동체와 어떤 그런 협력 거기에 뭐 슈퍼차지 하면은 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other forms that have taken the place of 전통적인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내리는 그러니까 하향식 그런 메시지 전달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 그걸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널 컬처가 브랜드화가 되고 커뮤니티는 마케팅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게 지금 5가지 트렌드 중에 제가 이제 하나를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메타버스 얘기예요.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세계, 뭐 증강현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나설 필요 없이 오프라인상에서 할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세컨 라이프처럼 자기의 옛날 우리 보면 아바타죠. 아바타 같은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행동하고 뭐 하는 거,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Virtual Horizon 어떤 가상 지평이 아주 오래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오늘날 수백만 명들이 메타버스에서 뭐 어떤 사회적인 연결이라든지 웰빙, 뭐 복지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근본적인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메타버스, 응?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셀프, 나 자신을 메타버스화하는 그런 것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메타버스 상에서 내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제일 좋은 내가 갖고 싶은 차를 갖고 뭐라고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앞으로 10년간은 이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우리 ESG 경영 같은 게 중요한 메타버스의 어떤 가장 유용한 정의는 가상 그리고 어떤 시뮬레이티드 월, 뭐 비디오 게임이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든 버추얼 리얼리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출현하는 게 as domains of meaningful human experience 의미로운 인간의 경험을 의미 있는 인간의 경험 영역으로서 출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흥분은 excitement라는 거는 흥분은 점점 더 커지고 is building 그래서 이런 그 방향에 있어서는 메타버스 자체에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다. 그게 아니라 메타버스 셀프 메타버스 나의 메타버스 그 자체에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강력한 인간의 욕구에 있어서 휴먼 니즈 소비자들은 그런 어떤 가상세계 내에서 충족시키고자 할 거다. 다음에 뉴 워크플로우는 뭐 2020년대에는 새로운 인디펜던트 워커, 독립적인 그런 워커들이 많이 출연해서 전통적인 어떤 방식의 어떤 그 캐리어를 가지는 게 아니라 보다 혁신적이고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경력, 어떤 기술의 독창적인 그런 거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기업 측면에서 그런 걸 한다. 그래서 브랜드라든지 비즈니스를 새로운 뉴 워크플로우, 새로운
뭐 일의 흐름으로 네? 그걸 한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여러분들 그 뭐 요즘 뭐 재택근무를 가지고 뭘 한다든지 뭐 1인 기업을 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게 막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자동화라든지 인간 노동의 과잉 공급, 또 인구적 측면에서는 또 고령화, 오래 사는 거요. 또 스스로 고용하는 인력, 50대 이상의 또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초이스가 정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접근할 수 있고 선택이 많고 그런 것들이 있고 뉴 워크플로우는 새로운 워크플로우는 seek peers who can share knowledge, expertise and inspiration.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적 지식 공유하고 영감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네트워크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피스에서 제공해 있던 그런 것들을 대신하게 된다. 네트워크가. 이제 사무실 필요 없는 그런 게 되죠.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각 지역에 조그만 건물들이나 거기 출근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이제 가상세계에서 또 연결돼 있고 또 컴퓨터상으로 다 인터넷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큰 사무실이 뭐 시내에 비싼 땅값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independent workers, 뭐 어떤 독립적인 그 근로자나 기업가나 어떤 그런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찾는데 그거는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또 디지털한 환경에서 그들의 어떤 저니라고 하면 여기서 뭐 커리어 패스죠. 그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협력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자일로 같은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B2A는 우리가 뭐 보통 B2C, B2B 이런 거 있죠. Business to Consumer, Business to Business 이런 게 있는데 이런 B2C, B2B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대신에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 소비자를 대상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콘슈머든지 그 산업체 소비자든지 그런 게 상관없고 최종 소비자든지 산업체는 상관없고 결국은 비즈니스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 AI 알고리즘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알고리즘. 그게 이제 B2A라고 해요. 비즈니스 알고리즘. In the 2020s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ik 폼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비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홍성태라는 소비자가 있으면 이거를 뭐 컴퓨터가 찾아준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찾아줘서 AI가 찾아줘서 네가 지금쯤 되면은 이런 옷이 필요할 거야. 뭐가 뭐 어떤 옷이 뭐 이래. 그래서 그걸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 스크롤, 뭐 검색한다든지 선택한다든지 클릭하는 필요를 줄여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포티파이가 이제 음악 그 스트리밍 듣는 음악 그거 하는 것에 이제 음원 그거죠. 그래서 뮤직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치용을 뭐 시간대나 장소나 뭐 이거에 따라서 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가지는 그런 태도 자체가 그래서 seeking to solve B2A expectation, B2A의 기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로드 어프로치가 있는데 하나는 알고리즘이 된다는 것이고 B2A가 된다는 것이고 그죠? B2A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 예비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합치고, 그죠?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 자체가 되고,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제, automated aspect of the customer journey. 소비자들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이제, 전이라고 그랬죠. 여행.
해나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찾아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B2A는 여기 또 있죠. Circumvented algorithm. 소비자들이 어떤 자동화된 뭐 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없이 함으로써 결국은 그런 거의 편리성을 없이 지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없어져도 된다는 거죠. 알아서 말하자면 AI가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여기에 강력한 니즈는 있다. 뭐 그래서 이 실제로 알고리즘을 우회하는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알고리즘을 우회해서 실제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어떤 파워풀 브랜드, 뭐 나이키 같은 거를 중시하고 그걸 회귀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거기 나온 글인데요. 이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 결국은 최적의 경험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에게 스스로 만족스러운 그들한테 딱 맞는 뭔가를 제공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자동화된 상거래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한데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묻지 않고 알아서 해주는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투 알고리즘 소사이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동의하세요? 몰라요. 그런 세상이 오면은 편리해질 수 있는데 재밌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된다니까 앞으로 제가 뭐 벌써 이미 뭐 많이 그렇게 됐죠. 그거에 의존하는 사람도 많고 뭐 하나 먹더라도 딱 알아서 차려주면은 찾아주면은 그거로 다 이렇게 주문하고 뭐 이런 것도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하나의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래서 극 편리함, 초극 편리함과 어떤 긍정적인 임팩트가 만나는 그런 것들을 수렴하는 그런 걸 원하는데 20년대에는 소비자들은 어떤 지속 가능성을 하나의 서비스로 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뭐 지속 가능한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들을 의미하고 이거는 결국 수월하고 또 편리하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도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July Survey of Consumers by 맥킨지 컨설팅 회사가 작년 7월이겠죠. 7월에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66%가 말했다. 어떤 패션 인더스트리가 기후라든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제약을 해라. 뭐 그러니까 뭐 우리 어떤 그런 거죠. 뭐 패션이라는 게 옷이라는 게 결국 천연 섬유 아니면은 화학 섬유를 통해서 우리가 입는 건데 그런 것들이 뭐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뭐 이거 서스테이너빌리티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온디맨드 서비스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엄청나게 편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너무 이제 확립이 되어서 너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그거에 신물이 나서 그런 니즈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이고 소비자들은 결국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하나의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에이즈 서비스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에이즈 서비스 알죠? 사스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뭐 인포메이션이라든지 뭐 툴이라든지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 뭐 이런 예들을 이제 얘기.
부분 다 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그 트렌드워칭닷컴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요번 2020년대 이 5가지 데이비드 마틴 네, 5가지 트렌드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걸 보기 바랍니다.